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신문 읽어주는 시의원 지신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 개인 일정 때문에 좀 편집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13번째 지신시를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신시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째 지신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읍시사의 소식입니다. 정읍 아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서남권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산병원의 임경수 병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성취 포상제에서 동장을 포상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봉사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자기개발활동, 신체 단련활동, 탐험활동 등에 참여해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를 포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정원성 학생 등 11명의 정읍지역 초등학생이 동장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읍만의 특성으로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정읍시에서는요, 봄철을 맞아서 산림 내의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속 등의 임산물 불법 굴치나 채취 행위, 입산 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행위, 산불 관련 행위 금지 위반 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무허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속을 통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불법 행위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아름다운 4060 갱년기 건강교실 2기 참여자를 모집해서 지금 교육에 진행 중에 있고요. 정읍시 보건소에서 4월 23일부터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6월 달까지 진행할 거고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네요.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샘골 역사 골든벨 참가자 신청 접수를 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서 정읍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정읍의 역사와 문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주제로 골든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읍시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한 정기 소득 조사를 시행하네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에게 치매 치료 관리 보험 급여분 중에서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소득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정읍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중에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방사선 기술로 태어난 무궁화 2종에 대한 무상 식재 사업이 있었고요. 정읍시 기관장 협의회에서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정읍시가 5729 악취 대응반 운영을 하고 있고 악취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읍시의 악취 대응 활동을 응원합니다. 정읍신문에서는요, 정읍의 미래 관광 자원인 단풍나무를 계속 심고 있는데 이번에 용산호 주변에 3차 식재가 있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용산호변에서 열린 단풍나무 식재 행사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연구단체인 정읍시 지방보조금 정책 포럼이 15일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이 있고요.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소식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말고, 휴식 시에는 돗자리나 농작업용 방석을 사용하시고,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즉시 샤워를 하는 등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인권선언식을 개최했군요. 정읍시 노인복지관에서 월드비전,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공모한 EV 패키지 지원 사업에 총 4,8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일에 DB손해보험 정읍지점 김수근 명예의 전당 회원이 2023년 연도상 수상 기념으로
수성근린공원에서 어르신 500여 명에게 짜장면 봉사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김수근 회원님 감사합니다. 경진출판사 양정섭 대표가 정읍시의 도서 510권을 기증했다는 소식. 상위 공경의 정읍시 지부에서 안보 현장과 전적지 순례 체험을 다녀왔고요. 정읍시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창립 21주년 한마음대회가 있었고요. 정읍시에서 청년 초기 창업가에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인 최대 10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모두 정읍시에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는 청년 창업가여야 되고요. 연 매출 1억 원 이하 18세에서 45세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읍시에서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을 초등 입학생까지 확대를 했군요. 초등 입학생에게 배부하는 책꾸러미는 그림책 2권, 학부모를 위한 책 날개 가이드북, 학용품, 에코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월 말까지 초등학교 입학생 524명에게 학교별로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배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책 놀이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도 1호선 용호교차로 진출입로의 개설 공정이 70%에 달해서 올 8월경에는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남저널에는요, 지난 4월 10일 선거에서 당선된 제22대 국회의원 윤준병 당선인의 과제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정읍시가 기업 애로 제로화에 도전하게 되는데 1기업 1담당제를 추진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네요. 지난해에 1기업 1담당제를 통해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은 총 599건이었고 이 중에 542건을 해결해서 90%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2022년과 2023년에 연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돼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정읍시가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4.10 총선에서 우리 정읍, 고창, 부안, 순창을 연고로 한 국회의원이 총 11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무경 경기 광명갑 의원님, 정읍 출신이죠? 그 다음 경기 하남갑에서 당선되신 추미애 의원은 시대기 정읍이에요. 또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된 고민정 의원도 역시 시대기 정읍입니다. 이분들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읍시가 도원천의 수질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도원천은 우리 그 상수원과 연결된 하천이죠. 그래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나 불법 낚시 어로 행위, 축산 농가를 방문해서 오염원을 적정 처리하는 등의 감시 활동과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공익 직불금제 마감이 임박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4월 30일까지 접수 마감이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가 취업과 창업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올해 직업훈련 5개 과정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 실무자 양성과정, 전산회계 실무과정, 한식조리 실무자 양성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정리수납 실무 창업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 수제천 보존회에서 지난 17일 신춘음악회를 개최했었고요. 정읍 출신의 김계식 시인이 34번째 시집인 담쟁이 덩굴의 꿈을 인간과 문학사에서 펴냈다고 합니다. 수준 높은 다작 시인으로 알려진 김계식 시인은 정읍 출신으로 2022년 전주교육장을 교직으로 마무리하고 여러 문학단체에서 활동을 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지역신문 읽어주는 시의원 지신시 1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잘 들으셨습니까? 의회에서 국외 출장 일정 때문에 다음 주는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녀와서 또 지역신문 중에서 꼭 전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